우리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그가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인가, 또 어느 정당으로 갈 것인가, 이런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당인가? 그것은 물론 국민의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당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면 윤석열 씨의 향방이 어느 정도 밝혀지는 듯 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분석해 가기로 하죠. 먼저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3사람을 만났습니다. 5월 25일에는 윤희숙 의원을 만났고, 이 내용은 한동안 비밀이 유지되었습니다. 5월 26일에는 정진석 의원을 만났고, 이것 역시 비밀이 유지되었습니다. 5월 29일에는 권성동 의원을 만났고, 역시 비밀 유지가 되었다.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3사람을 만나고 비밀리에 이렇게 만나고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밝혀지게 되죠. 그러한 일이 있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씨 측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사실을 하루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뜸을 들여가면서 공개를 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5월 31일에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 하는 것을 내놓았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을 만난 사실을 먼저 공개했다. 그러면 앞에 윤희숙 의원, 정진석 의원을 만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다음 날인 6월 1일 역시 윤석열 씨 측에서 이것을 공개합니다. 공개하는 과정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씨 측에서 언론사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렸다 하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하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희숙, 정진석 의원을 만난 사실이 있다. 마치 법정에선 형사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고, 그 다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러니 이게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언제 입당할 것인지 혹은 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다. 지금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간다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으며 고민하고 검토 중이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겠죠. 겨우 이거 알리자고 언론사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느냐. 언론사 여기저기에 보냈으니까. 혹시 무슨 못된 짓을 하다가 들통이 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일은 점점 더 재미있어집니다.
윤석열 씨 측에서 5월 31일 그리고 6월 1일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3명을 만났다. 이렇게 밝혀버린 것이 되죠. 그러니까 뒤이어서 자백이 터져 나옵니다. 6월 1일 윤희숙 의원이 5월 25일에 윤석열 씨를 만났다 하고 언론에 공개합니다. 같은 6월 1일 정진석 의원이 윤석열 씨를 5월 26일에 자기는 처음 만났다.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제원 의원과 유상범 의원도 나는 윤석열 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6월 1일에 와서야 비로소 밝힙니다. 장제원 의원은 5월 24일에 전화 통화를 했다. 유상범 의원은 5월 22일에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런 것이죠. 우선 정진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정진석 의원이 2021년 5월 26일에 윤석열 씨를 처음 만났다. 그렇게 밝혔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태어나서 이때 처음 만난 것일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 어떻든 자기는 그때 처음 만났다. 그렇게 언론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무엇을 했는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씨 장모의 재판이 5월 31일 검찰 구형이 나왔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정진석 의원은 검찰 구형도 있기 전인 5월 26일에 만나서 난생 처음 만나서 장모 재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정진석 의원이 고작 그 이야기 하려고 6월 1일에 언론사와 통화한 것인가? 윤석열 씨 장모가 결백하다. 그 얘기하려고 통화한 것인가? 이렇게 국민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정진석 의원은 그런 사람이다. 6월 1일에 와서도 다들 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몰래 윤석열 씨를 만났고 그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왔다. 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몰래 윤석열 씨와 전화통화를 해놓고 그 사실을 숨겨왔다. 이제 6월 1일에 밝힌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만일 그게 아니라면 이들이 현재 국민의힘의 당대표 대행인 김기현 의원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어야 하겠죠. 또 당대표 후보들, 현재 나와서 토론도 하고 하는 후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야 할 겁니다. 아니면 언론에 밝히든지. 그런데 착실히 비밀을 유지해왔다. 그것은 분명하죠. 정진석 의원이 6월 1일에도 바로 이와 같이 의원들이 자백을 하는 6월 1일에 와서도 그냥 윤석열 씨 장모 변명만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진석 의원의 마음은 이미 국민의힘을 떠났다. 윤석열 씨에게 온통 정신이 팔려서 그곳으로 갔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정진석 의원은 내심은 이미 탈당했다.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보도됐듯이 윤석열 씨는 정진석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보다 먼저 윤희숙 의원을 만났습니다. 왜 그는 윤희숙 의원을 제일 먼저 만났을까? 모 언론사에서도 이런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말한 부분만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죠. 윤석열 씨가 윤희숙 의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정치를 같이 하자. 윤석열 씨가 윤희숙 의원에게 정치를 같이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윤석열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국민의힘에 입당부터 하십시오. 당연한 것이 윤석열 씨는 지금 정당이 없죠. 그냥 개인입니다. 그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 그룹이 있기는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윤희숙 의원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윤희숙 의원이고 윤석열 씨는 이제 정치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러한 윤석열 씨가 윤희숙 의원을 보고 나하고 같이 정치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렇게 되죠.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윤희숙 씨에게 당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정당은 없지만 국민의힘을 떠나서 나 윤석열에게 와라 같이 정치하자. 분명하죠.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앞으로 차차 이것이 좀 더 깊숙한 그런 내막들이 터져 나오겠죠.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윤석열 씨 당신에게 갈 것이 아니고 윤석열 씨 당신이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다음 말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입당부터 하라고 했더니 윤석열 씨가 웃더라. 그냥 웃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윤석열 씨가 어떤 정당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정당의 공식 시스템에 따라야 하겠죠. 김기현 의원과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당원을 그것도 비밀리에 한 명 한 명 접촉을 해서 만났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에게 나에게 와라. 이것은 참으로 대표적인 구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추잡한 그런 정치 수법이다. 국회의원 빼가기. 누가 봐도 그렇게 풀이를 할 겁니다. 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초선 윤희숙 의원에게 나에게 와라 하고 스카웃을 했더니 윤희숙 의원이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웃었다. 내 수법이 안 통했구나 하고 웃은 것인가. 뭐 그 정도 되겠죠. 이와 관련한 뉴스가 또 좀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5월 25일에 윤석열 씨가 윤희숙 의원을 만났는데 윤석열 씨 측에서 윤희숙 의원을 만나려고
전화번호를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이거 믿어집니까? 윤희숙 의원은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윤석열 씨는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게다가 같은 그 윤석열 씨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 지역구 의원이 윤희숙 의원이다. 그런 것까지 보도가 되었죠. 이상하다. 그러면 윤석열 씨는 윤희숙 의원에게 접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공을 들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5월 22일에 유상범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때 윤희숙 스카웃 작전이 이미 개시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또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하는데 느닷없이 윤희숙 의원이 당대표를 해야 한다 하고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초선인데. 그래서 혹시 윤희숙 의원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밀었던 그 세력이 윤석열 씨 측인가?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죠. 당대표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밀었다가 윤희숙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로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만나서 나에게 와라. 탈당해라. 그랬는데 윤희숙 의원이 그것도 거절을 했구나.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윤희숙 의원과 5월 25일에 만났는데 또 5월 24일에는 장제원 의원과 통화를 했다 하는 사실도 밝혀졌죠. 그것이 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앞으로 뉴스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사실 윤희숙 의원은 KDI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들어온 그런 초선 의원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치 기반이 전무한 사람이다. 진짜 정치에서 초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윤석열 씨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이것도 역시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진짜 정치 초짜 윤희숙 의원을 두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이다. 이 사람과 같이 정치하고 싶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이다. 그것도 윤희숙 씨가 쓴 책을 보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정치 초짜에게 할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도 이런 소리는 안 하죠. 물론 김종인 씨가 김웅이나 김은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심지어 대선에 나가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정치 백그라운드가 좀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게 대단한 백그라운드라고 그렇게 과신하면서 김웅 씨 같은 경우에 정말 대선도 나갈 기세로 그렇게 나섰었죠. 그렇지만 윤희숙 의원은 그들과는 다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 측에서 이와 같은 일을 정말 실행에 옮긴 그것을 볼 때 윤석열 씨 측 사람들이 어느 수준인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언론에서 띄워주는 인물, 그리고 소위 인기가 있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다. 그런 것이 윤석열 씨, 그리고 그 측근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정치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뭔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또 홍보라든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 나라의 그 정치를 장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을 빼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보면 5월 25일자로 실패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윤석열 씨는 국회의원을 몇 명이나 빼가고 싶었을까? 이것은 언론에서 종종 다루기도 했었고, 김종인 씨하고 이야기할 때도 좀 나왔던 내용인데, 아마도 국회의원 한 20명 정도, 그 정도는 빼갈 생각이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5일에 윤희숙 의원하고 스카웃을 하려다가 실패했고, 5월 26일에 정진석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때 정진석 의원은 처음 만났다 그랬죠. 4시간 가까이 단 둘이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29일 권성동 의원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씨 강원도까지 찾아간 것이죠. 아마도 권성동 의원은 확실히 넘어온다, 이런 자신을 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강원도까지 찾아가서 역시 4시간여 시간 동안 식사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대화를 했다고 하죠. 권성동 의원 측에서도 자기 지인 2사람을 대동하고 그 자리에 갔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5월 29일까지 이러한 비밀 회동이 계속 이어졌는데 5월 29일 이후 그 비밀이 이제 노출이 돼 버린 것이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되자 5월 31일 윤석열 측에서 언론에 밝힙니다. 먼저 밝힌 것이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런 다음에 6월 1일 나머지 또 2사람도 만났다 하고 추가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5월 31일까지 윤희숙 의원도 윤석열 씨를 만났다 하는 사실을 비밀로 비밀 유지를 해 주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보고를 했다면은 그것은 또 앞으로 뉴스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계속 비밀을 유지해온 장제원, 유상범 2사람이 6월 1일에 우리도 윤석열 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5월 22일에 유상범 씨는 윤석열 씨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제3지대로는 가지 않는다. 신당, 창당은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씨의 선택지는 하나 더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월 24일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씨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 이제 몸을 던지겠다.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했다. 5월 24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도 좀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유상범 씨는 5월 22일에, 장제원 씨는 5월 24일에 이미 윤석열에게는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당으로 가는 길도 있다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죠. 이 부분에서 그러면 5월 24일에 이르러 윤석열 씨가 고민 많이 했다. 이제 몸을 던지겠다고 한다면은 그가 5월 24일에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당으로 방향을 틀,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국민의힘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영웅으로서 오면 그냥 바로 정당 추천 후보로 된다든지 하는 그 기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월 1일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씨가 캠프를 꾸린다. 20여 개의 소규모 팀을 꾸리는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여기에서 6월 1일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와라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와 같은 일을 밝히게 된 바로 그날 캠프를 꾸린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 뉴스는 윤석열 씨 측에서 원래 밝히려고 했던 것보다 좀 앞당겨서 밝히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일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서둘러서 밝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국민의당 윤석열 씨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알다시피 국민의당에서는 국민의힘과 합당 이야기가 점점 소리가 줄어들고 오히려 조직을 확장하고 국민의힘과 합당을 늦추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합당 지분을 좀 늘리자고 이런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리마연에서 했었죠. 어떻든 지금 이와 같은 조직 정비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씨는 이준석 후보가 인기 1위다 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없이 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들은 것이죠. 사실상 국민의힘 입당 거절이다. 이준석 후보 내가 당대표 되면 없이 가겠다. 물론 이 시점은 한 5월 29일 이전, 5월 24일 이때쯤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좀 잘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권은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을 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씨, 안철수 대표 이들을 말로는 들어오라고 하면서도
대선 후보 시켜줄 생각이 아예 없다. 써먹고 버리는 백신 취급을 한다. 인기 있을 때 들어오라고 하고 인기만 흡수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인기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대선 후보가 아니고 그냥 한 구석에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그 자신의 생각을 결국 이거 아니냐 하면서 써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국민의당도 합당,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더 이상 속도를 내지 않는 것 같고, 윤석열 씨는 자기가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을 쪼개서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을 빼오려고 하고 있는, 또 실제로 얼마나 넘어갔는지 모르는 일이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누가 국민의힘을 탈당할 것인가? 윤석열 씨에게 가든지, 윤석열 씨와 국민의당이 합해진 거기에 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름 나온 사람들 가지고 보면은 정진석 의원, 권성동 의원, 유상범 의원, 이들은 이미 윤석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탈당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씨에게 갈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이 포섭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과 윤석열 씨가 어떤 모종의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창구는 누가 될 것인가? 일단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여전히 국민의힘 쪽에서 이 의원들을 빼내간다든지 어떻든 윤석열 씨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창구는 정진석 의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사를 보면서 우리가 대단히 특이하다고 느꼈던 것이, 갑자기 불어온 초선이 당대표를 해야 한다, 초선이 최고위원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냥 비율로 한 명 정도 이렇게 끼워준다, 최고위원회, 이런 것이 아니고 지도부를 초선이 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죠. 철 모르는 청년들은, 또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일정 그룹들은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후보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 청년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선거 때 싸워야 할 문재인 민주당 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것을 바라는가? 물론 개헌에 이용하는 것은 둘째로 치고, 다들 지금 예측하는 것이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 분할된다, 당이 쪼개진다. 민주당에서 바라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고, 당이 쪼개질 것은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걸 바라죠. 그러면 초선 당대표를 민 사람도 있죠. 김종인 씨. 그리고 현재 이준석 후보를 미는 사람들이 있다. 김무성 씨, 또 유성민 씨, 그리고 하태경 의원, 이런 사람들 내놓고 밀죠.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지금 100이라고 하는 떡이라면 100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준석 후보 혹은 청년이 당대표가 돼서 깨지면 내가 30을 가질 수 있다. 나머지야 깨지든 말든.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보면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들 젊은 사람들 쓰면서 다 자기 뜻대로 했죠. 이번에도 초선을 아주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은 김종인 씨를 모시겠다고 했죠. 같은 시입니다. 또 이준석 후보 미는 사람들 유승민 의원 나와가지고 계속 대놓고 공개적으로 지지하는데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바라고 있듯이 당이 깨지는 거 그걸 바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 똑같다. 정치란 당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더라.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아니지만 현실은 철두철미하게 밥그릇 싸움이다. 그런데 그 밥그릇 싸움이 쪽박을 깨는 데까지 가더라 하는 것이 이 삼류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의 당원을 그것도 비공개적으로 접촉을 했다. 나에게 와라 하는 일을 했다. 이것은 새로운 바람도 아니고 신선한 것도 아니죠. 아주 구태의연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초선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시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몽땅 파리채에 불과했더라. 애당심이 없는 자들이 벌이고 있는 일이다. 그런 것도 같이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